안녕하세요. 자기암시 공지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김승우 회장님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읽었었던 부분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따르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인물은 자기 자신이다. 싸워 이겨야 할 인물도 자기 자신이다. 반드시 자기를 이겨야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다. 내 돈도 학력도 부모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뿐이다. 항상 자기 자신의 본질을 돌아보고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변화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자신을 가장 믿는 사람이 자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존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바로 서면 내 앞에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선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라. 자신이 자기를 하찮게 여기면 만물이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
내 머리카락 하나와 천하를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삶을 유지하라. 하찮은 유명세에 당신을 버리기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하다.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당신 삶의 목적을 찾아 모든 것의 중심에 서기 바란다. 지속적인 행복은 기대와 더불어 이기적인 집착을 기꺼이 포기했을 때 찾아온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없고 상실의 고통을 느낄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을 떠나게 된다. 제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삶의 태도.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의미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물이든 역지사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장자의 말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조차도 인과관계가 있다. 이 세상 만물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고 온 우주는 서로 우주 끝까지 그 작용이 미친다.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며 우주 끝까지 좋은 영향이 이어져 파동처럼 돌아올 것이고 나쁜 영향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내가 탐욕과 권위를 앞세우며 그것은 나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고 남들을 존중, 공경, 배려하면 그건 역시 나에 대한 존중, 공경, 배려다. 유비는 아들을 이렇게 훈계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선한 일은 작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선한 일은 당장 복이 오지 않아도 화를 멀리하게 하며 악한 일은 금방 벌이 오지 않는다 해도 복을 멀리하게 하기 마련이다. 석가모니의 남을 자신과 같이 여겨라 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결국 내가 너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식당에 가서 젊은 직원에게 하는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행동이며 외국 노동자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다른 신앙,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고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내가 사회 안의 부당함, 차별,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할 부당함, 나를 향한 차별, 나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편의점 젊은이를 함부로 하대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늦은 시간까지 물건을 팔고 있으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 부양을 위해 멀리 타국까지 와서 일하는 것을 애틋하게 여겨야 한다. 70년대 중동 노동자로 가셨던 아버지나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삼촌과 고모 대하듯 애틋이 바라봐야 한다. 다른 정치 견해와 종교의 자유를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쓸데없이 칫솔질하면서 흘려보내는 물을 내 몸 중 일부를 하수구로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종이 한 장이 이유 없이 구겨진 채 버려지는 것을 나무의 한 생명이 재감 못하고 사라지듯 아까워해야 한다. 라면 박스에 들어있는 나무젓가락 한 개도 그 몫을 다하도록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가 죽어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절약이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다. 자신의 삶에서 세상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온 우주가 그를 도우러 올 수밖에 없게 된다. 내가 움직이면 전 우주가 함께 동하여 나를 돕게 하는 힘이다. 지극히 이타적 행위가 지극히 이기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원리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이유가 충분하다. 바로 그가 나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해외를 다니며 태극문양 부채를 나눠준 적이 있었다. 지금도 가끔 한복을 입고 유럽 여기저기를 다니며 김치를 소개하는 젊은이들의 사진이 SNS에 올라오곤 한다. 나라 사랑이자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에는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그렇다고 일본 청년들이 자전거를 일장기에 꽂고 일장기 무늬 부채를 나눠주며 한국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보일까? 길거리에서 기모노를 입고 낫또를 먹어보라 권하면 우리는 그들을 일본 국수자위로 생각할 것이다. 큰 시내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온갖 글씨로 앞뒤를 도배한 광고판을 맨 채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며 예수에 대한 신앙이나 경외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들의 무례함과 거만한 태도 때문에 예수에 대한 거부감만 들 뿐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협박하는 모든 종교가 사입이라고 여겨지듯 애국도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듯 상대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존중할 때라야 가능하다. 그것이 서로에게 용인될 때 나의 애국심도 이해받고 보장받는다. 외국인에게 김치나 삼계탕을 먹어보라고 권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많다. 그러나 혹여 맛없어 하는 기색이나 표현을 하면 모욕을 느끼는 사람이 종종 있다. 나에게 좋다고 남까지 좋을 리 만무하다. 비록 우리의 대표 음식이라고 무조건 권하고 보는 것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면 그만이다. 남의 자녀를 흉보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된다. 남의 종교를 경멸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진정한 애국자는 내 나라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애국 때문에 남의 나라를 모욕하고 침해하면 안 된다.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건 애국심이 아니다. 그런 우월감을 애국심으로 착각하면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인종을 경멸하게 된다. 애국심 자체는 미덕이다. 그러나 애국심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건 미덕일 수 없다. 현재 우리 모두가 열렬히 애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투표다. 나라 사랑과 애국은 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 관심의 증명이 투표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다. 이 행운을 갖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가 생각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 건 죄악이다. 당연한 것 같은 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시민이 정치 권력과 싸웠는가. 특히나 여성의 투표권은 더 힘든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미국만 해도 1920년이 돼서야 여성의 투표권이 보장됐다. 프랑스는 1946년, 쿠웨이트 경우엔 최근인 2005년이 되어서야 가능해진 일이다. 어렵게 얻은 투표권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 일부 국가는 의무 투표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 32개국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벌칙에 불복하면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해 19개국은 강행 규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정치는 경제와 더불어 현재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도구다. 개인적인 금전 문제는 성실을 무기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성실로 일궈놓은 나의 사업이 송두리째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 있다. 투표를 안 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비열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들은 많은 일에서 내 자유의지와 의사결정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권력에 무지하며 무관심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능력을 갖는다. 반대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으로 징계할 수 있으며 도덕적 판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더불어 경제적인 파산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 권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승계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무관심 무지함의 결과가 지극히 극소수의 권력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법을 바꿔가며 매번 이기는 싸움만 하려 한다. 그렇다. 정치에 대한 고의적 무관심이 계속될 때 사회에는 불평등이 만연해진다. 투표 같은 작은 행동이 자신의 행복에 직결되어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이유다. 결국 투표일을 휴일로 보내는 사람은 평생을 휴일로 보내려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가 선택한 말과 행동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듯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결과 역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투표는 가장 현명한 애국의 표현이다. 투표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권리의 표현이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 정치를 나무라거나 항변할 자격이 없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본인이기 때문이다. 남이 이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라는 태도로 살면 안 된다.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결정이고 자신의 책임이다. 나의 인생을 남이 써준 대본대로 살 수는 없다. 당신이 투표하지 않기 바라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평생에 걸쳐 모든 투표에 대해 한 번도 빠지지 않기를 권한다. 정치적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자신만의 기준과 정보를 갖추기를 바란다.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라고 말했다. 관심 없다는 식의 태도를 빗대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도 공범이라고 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을 보면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다 라고 했다. 1968년 어느 연설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무관심과 묵인을 나무랬다. 그러므로 애국은 성기와 같다. 자부심을 갖대 밖으로 꺼내 자랑하지 말며 원하지 않는 이에게 강요하지 말며 반드시 써야 할 일에는 행복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애국은 성기와 같다? 자부심을 갖대 밖으로 꺼내 자랑하지 말며 원하지 않는 이에게 강요하지 말며 반드시 써야 할 일에는 행복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알겠죠? 알죠? 네. 여기도 읽고 싶은데요.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네.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몇 시나 됐을까요? 10시 37분입니다. 오늘은 출근을 하는데 확실히 1박 2일 워크숍을 갔다 온 것이 좀 어쨌든 피곤했는지 네. 하여튼 여기까지 읽어보고 싶은데요. 삶을 멋지게 사는 6가지 테크닉은 뭘까요? 네. 삶을 멋지게 사는 6가지 테크닉.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네. 살림에도 여러 테크닉이 있듯이 삶에도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다. 노력을 덜하고도 효과가 좋은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덜 약속하고 더 주는 것이다. 약속을 함부로 하거나 많이 하면 기대가 떨어지거나 실없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의 기대보다 조금 더 잘해주면 대단한 친절로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끝내겠다고 말한 공사를 3주 안에 끝내주면 대단히 고마워한다. 방 청소를 부탁했더니 설거지까지 해놓고 기름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세차까지 해오는 경우다. 다음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이다.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선행을 계속하다 보면 누군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까지 전부 보답하는 경우도 생긴다. 허나 기대하지 말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선행 방법이다. 직원이 배신하고 나가도 새 직원에게 계속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선행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선행이다. 이런 대가는 언젠가 한 번에 찾아오면 오히려 그 가치가 더해져서 돌아온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싶으면 내가 하지 않던 일을 해야 한다.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으면 누군가 곧바로 뺏어간다. 내가 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것은 남의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거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된다면 무엇을 더 바꿔야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번 배운 담배는 자제하는 것이지 끊는 게 아니다. 암도 이게 뭔 말일까요? 암도 업 얘기보다 다스려서 함께 사는 것이고
정욕도 없애려 애쓰기보다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암에 걸렸어요. 그거를 없애기보다 다스려서 함께 사는 것이랍니다. 정욕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무엇이든 없애려 하기보다 자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함으로써 함께 지낼 수 있다. 이 아저씨 은근히 웃겨요. 네. 또 하나 말을 멈출 때를 알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말을 멈춰야 하는 적절한 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실제로 말을 멈추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재밌는 건 대화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 자기 것을 내준 셈이란 점이다. 그러니 잠자코 들어도 손해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싶다면 그가 뒷담화를 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해라. 말 끊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뒷담화 저항 기술은 상당히 고수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신뢰고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뒷담화이기 때문이다. 설령 뒷담화 패거리에 합류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놓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값진 신뢰를 얻게 된다. 장거리 비행에 오를 때는 가장 두껍고 어려운 책을 들고 가라. 심심하면 읽혀지고 따분하면 잠이 올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좋은 일이다.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말라.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도 없다. 출근 걱정에 억지로 불면증을 이겨보려 하면 둘 다 잃는다. 그냥 잠이 안 오면 하루 안 자도 그만이지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밀린 일도 하며 놀아라. 그러다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대로 나가면 된다. 누구든 그렇게 며칠만 지내면 잠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네. 잠은 고양이 같은 놈이지 강아지가 아니다. 내버려두면 오히려 와서 비비적거린다. 안 올 때는 그냥 안 오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온다. 동네를 걸을 때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 어디든 가든 다시 갈 때는 새로운 길로 가봐라. 매일 다니는 길은 이미 정형화되어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저 목적지로 걷는 기계와 같다. 그러나 새로운 장소로 가면 우리 머릿속의 알고리즘이 깨지며 의식이 살아난다. 정신이 나는 것이다. 그것은 지루한 일상의 에너지로 변환되며 삶을 윤택하게 한다. 굳이 멀리 여행 갈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따라 걸어라. 뒷길로 들어오고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걸어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시켜 먹어라. 맛이 확인된 메뉴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시켜서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맛이 있으면 먹는 즐거움을 하나도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은 남은 삶에 대한 예의다. 무엇보다도 친절은 최고의 삶의 테크닉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공경해주는 사람을 공경하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다. 상대를 시키려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 상대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 우리가 힘으로 혹은 내가 가진 지위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면 상대도 언젠가 갚을 날을 기다리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친절이야말로 위의 모든 삶의 기술을 아우르는 최고의 삶의 기술이다. 오늘 아주 재밌는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네. 제목이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